저는 경남 거창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하지만 제겐 오랫동안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엔 바람 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 남았으니까요.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떠난 사람에게서 편지가 온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그 봉투를 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낡은 우체통 안에는 먼지가 쌓인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위엔 또렷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님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글씨는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한자 한자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남편의 체온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난 뒤에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하오.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어요. 정순아, 밥 먹었나?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글씨였고 그 사람의 향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 써둔 걸까? 아니면 정말 하늘이 보낸 걸까? 그렇게 눈을 감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남편의 숨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이건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에게는 정말 매일 한 통씩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 더 들으시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 사연의 다음 장면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따뜻하게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의 봄을 다시 열어주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늘 하던 인사였지만 어제의 편지 이후 그 한마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웃는 듯 했거든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밥그릇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남편 자리. 저는 그릇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밥을 퍼서 맞은편 빈 자리에 올려두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거 아직 그대로 두었어요. 된장국에 두부 한 모금, 김 한 장을 곁들여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서랍 속에서 남편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안경, 오래된 손목시계, 그리고 펜 하나. 그 펜으로 쓴 마지막 글씨가 바로 어제 그 편지였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하오. 글자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체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혹시 또 올까? 하지만 우체통은 조용했습니다. 빈 채로 덩그러니 서 있던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밥 먹었나? 그 목소리가 그리워서 저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로 떠나도 저는 밥 잘 챙겨 먹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남편의 손끝처럼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걸요. 아침이 밝자 저는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다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도 그 사람의 존재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릴게요.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우체통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또 올까 혹시 오늘도. 그 기대감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기적처럼 그곳에 또 하나의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흰색 봉투.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넣어 꺼내 들었습니다. 정순 여사님께. 그 글씨체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그리고 익숙한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올봄엔 뒤뜰에 고추를 심으시오. 내가 심던 자리 그대로 줄 맞춰서. 잡초도 꼭 뽑아야 하오. 흙 냄새 맡으며 살던 당신이 제일 아름다웠으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여보,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 그날 오후 저는 장화를 신고 삽을 들었습니다. 겨울 내내 굳었던 흙을 천천히 파헤쳤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매일 함께 가꾸던 그 자리였습니다. 삽질을 하는 동안 머릿속엔 남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정순아, 이 자리는 물 빠짐이 좋아야 해. 줄은 곱게 맞춰야지. 그 말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웃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정순 씨, 오늘은 무슨 일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시켰어요. 고추를 심으라고요. 이웃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잔소리도 천국까지 가서 하는구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잔소리는 평생 듣고 싶어요. 그날 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고추밭 위로 바람이 불었고 어린 모종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그 고추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봄이 왔어요. 당신이 심어 놓은 봄이에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왔다. 오늘은 흙을 만지며 웃었다. 손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행복했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흙 냄새 맡으며 살던 당신이 제일 아름다웠으오. 그 문장을 읽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일도 텃밭 나갈게요. 그리고 당신이 심으라던 고추 꼭 잘 키울게요. 그날 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흙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위로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편지들은 정말 제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태를 받고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놀라운 편지 한 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 편지에는 세 번째 기적이 담겨 있었어요. 봄이 완전히 무르익었습니다. 고추밭엔 푸른 잎이 자라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칠 무렵 우체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 하얀 봉투 한 장이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님께. 그 글씨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편지 속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구려. 올해는 내가 케이크를 불어주진 못하오. 대신 이 편지로 내 마음을 불겠소. 촛불이 꺼지면 내 마음이 당신 곁에 있을 거요. 꼭 초 하나만 켜요. 나머지는 내 몫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꼭 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려왔거든요. 저는 찬장을 열어 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 위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부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남편이 웃고 있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제 생일을 또 기억했네요. 고마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라디오에서 우연히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떠나지 않으리.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그 순간 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제 곁에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 남편이 다시 찾아왔다. 초 하나의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불빛은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우체통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저를 살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바로 당신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하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펼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편지들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기 위한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세상과의 문을 닫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음 장에서 제 인생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남편의 네 번째 편지가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우체통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혹시 오늘도 편지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또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엔 익숙한 글씨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님께.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또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문장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하오. 세상에는 당신이 나누어 줄 온기가 아직 많소. 당신이 웃을 때 나는 하늘에서도 미소 짓소. 내가 없는 세상이라도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소.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라는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나가야 하는 걸까?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김치 담그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늘 멀리서 구경만 하던 자리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겨.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순 씨가요? 웬일이야 요즘은 얼굴이 활짝 폈네. 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켰어요. 사람들 곁으로 나가라고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며 이웃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손끝에 김치 양념이 묻었는데 그 냄새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냄새구나. 그때 남편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요. 당신이 웃을 때 나는 편해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 잘했죠. 당신 말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분명 남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했어요. 바로 그 웃음이에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눈물로 남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걸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사람들 속에서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남편을 느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의 빈자리가 커서 웃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도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웃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미소를 되살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제가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든 5번째 편지,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시작된 작은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하루가 다르게 제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이웃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이젠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면 봄이 온다고요. 그날 오후 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익숙한 글씨. 이제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웃을 때 당신이 제일 예뻤어. 그 웃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럼 나는 하늘에서도 함께 웃겠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웃으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남편 덕분에 웃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는 반찬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김을 굽고 달걀말이를 만들게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순 씨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몰랐죠.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당신이 빛나야 한다고요.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생기. 마치 남편이 제 곁에서 함께 일손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기분이구나.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빛이 마을 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 제게 알려준 대로 웃으며 살았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번째 편지가 왔다. 웃음이 다시 내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편지를 덮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거라는 걸요. 남편의 편지는 제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의 편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편지는 종이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 줄의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가게 할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또 다른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제게 마지막으로 도착한 남편의 6번째 편지, 그리고 그 편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녘의 베이삭은 고개를 숙였고 고추밭의 잎사귀는 하나둘 마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고추를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올해 고추가 정말 잘 됐어요. 당신이 심으라던 대로 하니까 이렇게 풍년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우체통 앞을 지나가는데 또 하나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에 살짝 바래고 종이가 조금 누렇게 변한 봉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꺼냈습니다. 정순 여사님께. 여전히 같은 글씨, 그러나 이번엔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는 낡았고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나를 보내주시오. 그동안 나와 함께 울고 웃어줘서 고맙소. 당신이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걸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내주라니요, 여보.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젖어 종이에 잉크가 번질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밖으로 나가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빛나야 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잡고 있던 미련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제 제가 당신 대신 살아볼게요. 그날 밤 부엌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보내주시오. 그 말이 자꾸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6번째 편지가 왔다. 남편은 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작별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그 아래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빛나야 하오. 그래요, 여보. 이제는 제가 당신의 목까지 빛나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별이 또 다른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떠나는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완성하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이별을 따뜻한 사랑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제가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세상으로 번져간 기적 같은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6번째 편지를 읽고 난 뒤 제 마음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별의 눈물이 다 마르기도 전에 그 말이 제 안에서 잔잔히 퍼졌습니다. 이제 나를 보내주시오. 그래요, 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세상 속으로 나갈게요. 당신이 남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면서 살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반찬 나눔 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달걀말이. 평소 같으면 그냥 구경만 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김을 굽고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바빠지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군요.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요. 이젠 예전의 정순 씨가 아니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부탁했거든요. 사람들 곁으로 나가라고요.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웃음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모여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덕분에 오늘 밥이 더 맛있네. 그 손맛에 마음이 들어있구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여보 이름으로 드리는 밥이에요. 그 말에 어르신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한테도 전해졌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 잘했죠. 당신이 말한 대로 사람들 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웃었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남편의 손길 같았습니다. 살짝 머리카락을 스치며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웃음이 내 마지막 소원이었소.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나를 보내주시오. 이젠 그 말이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제가 다시 살아가라는 응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눈물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사랑은 떠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이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부재 속에서 여전히 사랑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형태를 바꿔 여러분의 손끝과 웃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끝이 또 다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남편의 편지를 세상에 나누기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하늘편지회라는 새로운 기적이 시작된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낯선 우편물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또 남편의 편지인가 싶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봉투가 달랐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부산에서 김미정 드림. 편지를 열자 깔끔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순 어머님, 신문에서 어머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 광주, 춘천, 심지어 제주에서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봄을 데려왔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남편의 사랑이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이들의 삶을 밝혀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20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들은 모두 사랑의 향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사랑의 전달자다. 며칠 뒤 마을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순 어머님, 그 편지 이야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것도 남편이 원하던 일이겠죠. 신문이 발행되고 나서 편지의 물결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새 저희 작은 집엔 수백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들을 혼자 읽는 건 욕심이구나. 이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날 밤 저는 새하얀 종이에 펜을 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사람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그 이름은 하늘편지회.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혹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울다가 웃다가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편지로 살아가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편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당신과 나 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 누군가의 마음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게 편지이든 말 한마디이든 그 온기는 계속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끝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편지 한 통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하늘편지회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 제가 남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편지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작은 집엔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사람들, 누군가는 남편에게, 누군가는 아내에게, 또 누군가는 부모님께 썼습니다. 그 편지들 속엔 슬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편지를 모아 상자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 상자는 이제 제 인생의 또 다른 보물이 되었죠. 어느 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창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받기만 했던 편지를 이제는 제가 보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그리고 펜을 들고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2년이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당신은 아직도 제 곁에 있어요. 당신의 편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살렸어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정순이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봉투를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우체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봉투를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제가 먼저 보냅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봉투를 우체통 속에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이고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남아있는 사람이 완성하는 거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이제 당신의 편지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마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편지의 회원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순 어머님, 우리도 당신처럼 편지를 보내볼래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자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살아나는 사랑. 이제 제 인생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남긴 건 그리움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저는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편지를 보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닌 나눔으로 살아가야겠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편지지를 스치며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웃으며 답장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시 시작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편지로 써보세요. 그 편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랑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끝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의 편지가 되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저는 정순이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오늘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